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지금은 명왕성이 퇴출되었지만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던 태양계의 행성들의 이름은 사실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약 88일의 공전 주기로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도는 수성은 발빠른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를 닮았다 하여 헤르메스의 로마 버전인 메르쿠리우스 신에게서 태양과 달을 제외하면 천체들 중 가장 밝게 빛나 그 아름다움이 마치 아프로디테와 같다는 금성은 마찬가지로 아프로디테의 로마 버전인 베누스 여신에게서, 지구는 얼핏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일 듯하지만 가이아의 로마 버전인 델루스나 테라는 어스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요. 어스라는 단어 자체는 고대 영어 혹은 고대 독일어 등에서 유래되었을 거라 추측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구만 유일하게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이 아닌 행성입니다. 그 이유는 행성이 명명될 시기의 과학에선 지구를 행성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애시당초 행성이라는 말 자체가 떠돌이나 방랑자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구도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돌며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었던 지구는 고정되어 있다 생각한 것이었죠.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방랑자가 아닌 지구에서는 그냥 땅이라는 뜻의 어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요. 지구는 좀 특별했지만 여전히 다른 행성들의 이름은 모두 신들의 이름이었는데, 붉게 보이는 모습이 마치 전쟁의 불길이나 피를 연상시킨다는 화성은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이름에서, 유달리 거대하고 마치 여러 여성들을 만나듯이 다수의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목성은 제우스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실제로 목성의 위성들의 이름은 제우스의 연인들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밖에도 태양에서 굉장히 멀어 공전 주기가 무려 29.5년에 달할 정도로 느릿느릿한 토성은 늙은 고대신의 이름이었던 크로노스의 이름에서, 토성보다 더욱 멀리 있는 천왕성은 마치 크로노스에게 거세당하고 신들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우라노스 같다고 하여 우라노스의 이름에서, 행성이 청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마치 바다를 연상케 한다는 해왕성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이름에서, 행성의 자격이 모자르다며 퇴출되기 전까지 행성으로 자리 잡았던 명왕성은 너무나도 멀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여 지하를 다스리는 저승의 왕인 하데스의 이름에서 따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퇴출된 명왕성과 특별했던 지구는 예외이지만 태양계의 행성들에게는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이 붙으며 그리스 로마의 신들로 가득하게 되었었죠. 행성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요일이라는 개념도 고대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특히나 7일이 일주일이라는 한 단위가 되었던 것은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요일의 명칭은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의 명에 의해서 로마의 7행성의 신들의 이름을 혼합시켜 명칭을 정한 것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고대에서 생각한 7행성은 현대와는 좀 다른 개념이었는데, 현대에는 달과 태양을 행성으로 보진 않지만 망원경이 없었던 고대의 사람들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5개의 행성에 달과 태양도 포함하여 행성이 7개라고 생각하였는데요. 달은 달의 여신인 루나라고, 태양은 태양의 신인 솔이라고 생각하여 7행성의 신들을 7요일에 대응시킨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로마가 정한 요일의 명칭이 전파되면서 로마 신들의 이름을 붙인 것에 불만을 가져 로마의 신들을 자신들의 신들로 대체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서 로마의 신들이 아닌 북유럽 신화를 속하고 있는 게르만 신화의 영향을 받아 다수의 게르만의 신들로 대체되게 되었는데, 뭔가 행성은 그리스 로마 신들이 점령했지만 요일은 북유럽 신들에게 밀렸다는 느낌인데요. 그렇게 변경된 요일들 중 월요일은 달과 대응되어 말 그대로 달의 날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는데, 처음에는 로마가 붙인 달의 여신인 루나의 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게르만족이 루나를 자신들의 언어인 마네로 바꾸었고, 이 마네의 날이 고대 영어로 유입되었는데, 그렇게 유입된 고대 영어에서 현대 영어로 유래하여 결과적으로 먼데이가 되었습니다. 화요일도 본래는 로마의 전쟁의 신 붉은 화성의 이름인 마르스의 날이었지만, 마르스가 게르만 신화의 군신이었던 티르로 대체되었고, 역시나 고대 영어로 유입되면서 현대 영어로, 마찬가지로 머큐리였던 수요일은 북유럽 신화 폭풍의 신인 오딘으로, 목요일은 주피터에서 천둥의 신 토르로, 금요일은 비너스에서 미와 사랑의 여신 프레이아로 대체되었고, 토성의 사투르누스는 게르만족에게도 받들던 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으로 대체되지 않고 생존하여 세턴의 날인 세러데이가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태양신 솔의 날이 게르만어를 거쳐 고대 영어로 유입되면서 그냥 해의 날이라는 썬데이가 되었던 것이죠. 행성과 요일뿐 아니라 고대에서 생각한 7행성들에는 각각에 대응되는 원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식물이 태양에게서 에너지를 받아 살아가듯이 원소들도 특정 행성들에게 자양분을 얻어 만들어진다고 믿은 것인데요. 황금색으로 빛나는 태양에게 자양분을 얻은 원소는 알기 쉽게도 금이었는데, 흔히들 황금 같은 일요일이라 말하듯이 일요일이란 이름에 대응되었던 태양이 정말로 금덩이였던 것이었죠.
금은 다른 금속들과는 다르게 녹슬거나 변색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더라도 마치 태양과 같은 찬란한 광채를 발휘하던 성질이었기 때문에 금이 태양과 대응된 것인데요. 특징을 딴 것은 금이지만 막상 태양신 헬리오스에서 이름을 따온 원소는 헬륨이었는데, 이는 헬륨이 태양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다른 색이 비슷한 은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은 달과 닮았을 뿐 아니라 뇌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어 로마의 달의 여신의 이름처럼 루나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정신병자를 뜻하는 루나틱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달과 뇌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었죠. 전쟁터처럼 붉게 물든 화성은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만들 때 쓰이는 철과 대응되었는데, 이 때문에 일부 문서에서는 아예 철을 마르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발빠른 헤르메스처럼 상온에서 가장 빨리 액체로 변하는 금속인 수은은 헤르메스에서 이름을 따온 수성과 대응되었고, 목성과 대응되는 주석은 구부릴 때 특정한 소리가 나는데 그 울림소리가 마치 제우스의 천둥소리를 연상케 하였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금성은 구리였는데 화학자들은 구리를 비너스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는 성병의 다수가 곰팡이균 때문에 생기는데, 우리가 이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박멸하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생식기관 질환에 효과가 있는 구리는 비너스라고 불리게 되었었죠. 마지막으로 공전주기가 무려 29.5년에 달하는 느릿느릿한 토성은 밀도도 높고 묵직한 금속인 납이었는데, 납을 나타내는 연금술 기호가 크로노스가 들고 있는 낫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참조한 원소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원소의 이름의 기원을 찾으며, 그 과정에서 신화나 연금술 또는 악마나 마녀들 같은 판타지적인 이야기들이 엮여 있는데, 개인적으로 판타지와 섞인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물에 사는 요정을 님프, 공기 중에 사는 요정을 실프, 흙 속에 사는 요정을 피그미, 불 속에 사는 요정을 살라만드라라고 부르는데, 각 정령들은 자신들의 성질인 물, 공기, 흙, 불이라는 4대 원소 속에서 살아가는데 서로가 상반된 원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신기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이는 의외로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물고기들이 물 속에서만 살아가듯이 사람도 공기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을 뿐, 물이나 불, 흙 속에서는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공기 속에 사는 요정인 실프와 가깝고 물고기는 물 속에 사는 요정인 님프와 가깝겠네요. 지은이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피터 위더스라는 사람인데, 딱 화학과 교수님이 현대과학과 판타지를 아우르는 원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화학이나 원소에 관심이 있다면, 더불어 신화나 판타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네요.